아직도 미국 주식은 그냥 S&P 500 ETF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게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S&P 500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어떤 구조로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ETF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5년 뒤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해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업 주식을 사는지에 따라서 누구든 10배, 100배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도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투자를 처음 할 때를 생각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사고 그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 기업이 뭐하는 회사인지 그제서야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6년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면서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찾는 건지 한 번에 알아보려고 해요. 솔직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몇천 개가 넘어가는데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막막하시죠? 주변에서 애플 사라, 테슬라를 사야 된다 말은 많은데 막상 사려고 하니까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괜히 지금 샀다가 꼭대기에 물려서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내 돈을 잃는 건 아닐지 무서운 게 사실이죠. 좋은 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돈을 잘 버는 기업? 아니면 부채가 적은 기업? 아니면 미래에 돈을 잘 벌 것 같은 그런 기업들? 투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몇천 개가 넘는 미국 기업들을 하나씩 다 따져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은 건데, 실제로 저도 자주 쓰고 있는 investing.com에서 주식 스크리너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기업을 찾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재무지표를 뒤질 필요가 없이 원하는 필터 설정만 해도 몇 초 만에 탄탄한 기업들만 싹 골라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매년 흑자였고 성장률이 꾸준한 기업들만 추려보는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체 몇천 개의 종목에서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니까 순식간에 몇십 개로 줄여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대신에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당연히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 남들과는 다른 고급 정보를 얻기가 수월해지겠죠. 마침 새해여서 1월 30일까지 55% 할인이 들어가는데 investing.com에서 제 링크 전용으로 15% 할인 링크를 주셔서 총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본문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월 이후에도 제 링크로 가입하시면 기존 가격에서 60% 정도 할인이 되니까 꾸준히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할인 전용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능 설명은 뒤에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부터는 올해는 물론이고 꾸준히 모아가면 괜찮을 미국 주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VOO라는 ETF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S&P 500 지수 ETF인데 워렌 버핏이 아내한테 본인이 죽으면 유산 90%를 VOO에 넣으라고 유언까지 남겼던 바로 그 ETF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을 한 번에 담으니까 기본 뼈대로 가져가기에 나쁘지가 않죠.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모아가도 적금하는 사람보단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부터 존슨앤존슨이나 코카콜라 같은 생활 필수 기업들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배당까지 포함하면 2025년에만 수익률이 대략 20% 정도였는데요.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최소 9%에서 10% 이상은 추가로 갈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ETF는 QQQ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복리 기준 누적 수익률이 약 130%인데 반대로 S&P 500은 77% 정도라고 하니까 본격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ETF죠. 특히 최근에는 AI 관련 기술주들이 엄청 올라가지고 QQQ도 많이 오른 건데, QQQ에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VOO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건 마음 편하게 10년 이상 가져갈 사람만 담는 게 좋아요. 10% 20% 하락하면 잠이 안 오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ETF는 슈드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주 ETF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VOO랑 QQQ가 성장주 위주라면 슈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배당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3.6%라서 꽤 쏠쏠합니다. 게다가 아무 배당주나 담는 게 아니라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만 골라서 담아놨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도 하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덜 하락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배당도 주는데 망할 걱정 없는 회사만 모아놓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카콜라, 펩시, 버라이즌 같은 이런 배당 귀족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안 그래도 2026년은 혹시 모를 경기 침체
침체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니까 2026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을 한 30에서 35%로 보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는 출렁해도 이런 배당주는 버틸 힘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이 나오다 보니까 멘탈 잡기가 좋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ETF가 좋다고 하지만 개별 종목의 매력도 포기할 수가 없죠. 대신 초보분들일수록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고 오랫동안 검증된 종목들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모아가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할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회원권으로 일단 돈을 벌고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팔아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죠. 올해도 매출이 8%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현금도 엄청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나오고 경기 침체 시기에도 잘 버틸 수가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건 사실 종목이라기보다 종합 포트폴리오에 가깝습니다. 내부에 애플, 코카콜라, 미국은행, 철도회사 거의 안 들고 있는 게 없어요. 현금도 3천억 달러 이상 쌓여 있어서 웬만한 국가 펀드랑 다를 게 없는데 이제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 2026년부터는 그렉 아벨이라는 후계자가 진짜 경영을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버크셔에서도 배당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구글 주식을 몇 조 원씩이나 사들였는데 버크셔가 원래는 기술주를 잘 안 사다가 요즘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 변화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구글에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저평가가 됐던 애플에 투자했던 예전에 워렌 버핏을 생각하면 앞으로 구글을 모아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선 직접 공부하기 싫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믿고 오랫동안 맡기기가 좋겠죠. 한 주당 가격이 비싸긴 한데 요즘은 소수점 단위로도 몇천 원, 몇만 원씩 살 수 있으니까 꾸준히 모아가기에 나쁘지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JP모건 체이스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탄탄한 은행이라고 해도 거언이 아니죠.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금융권에선 전설 같은 인물이고요. 2025년에 이미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금리가 이제 슬슬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JP모건은 대출을 늘리고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해서 이자 수익을 계속해서 높일 거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해주는 분위기라서 2026년엔 M&A랑 IPO 시장이 활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은행 업무 1등인 JP모건이 또 돈벌판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JP모건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기 회사 주식도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2025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자마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받아가지고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랑 협업으로 생긴 챗GPT 열풍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오피스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클라우드에다가 요즘 핫한 AI를 다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작년에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으로 다시 뛰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매년 15% 전후로 성장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들어만 봤지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영업이익률이 48%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 100억을 벌면 48억 이상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효율적인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이 32배 정도인데 엔비디아 같이 45배 넘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이상 가져가도 마음 편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몇 달 뒤, 1년 뒤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애플입니다. 아이폰이나 맥북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아직까진 말이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고 PER도 거의 30배 가까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1년에 5%에서 10%씩이라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을 해준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2026년에 드디어 애플도요. AI 혁명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아이폰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란 얘기도 있고 그리고 팀 쿡이 곧 엄청난 혁신이 온다고 예고했으니까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업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요즘 증시 이야기엔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023년에 주가가 3배가 오르고 2024년에도 더 오르고 진짜 말 그대로 요즘 같은 AI 시대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 시장을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회사들이 투자를 미친듯이 하니까 엔비디아는 칩이 없어가지고 못 팔 지경입니다. 2025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6%가 넘게 뛰었는데 2026년에는 거기서 또 30% 이상 늘 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건 역사에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없진 않아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어서 엔비디아 칩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2024년에만 주가가 4배 가까이 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기업인데요. 원래 미군이나 CIA 같은 미국 정부들을 상대로 데이터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아주 비밀스러운 회사였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최근 분기를 보니까 미국 민간 부문 매출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120% 이상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대신에 문제는 밸류에이션인데 팔란티어는 현재 PER이 360배가 넘습니다. 솔직히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진짜 포트폴리오에서 5% 미만으로 가져가거나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담아가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8번째는 일라일 릴리입니다. 비만 치료제 혁명을 이끌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일라일 릴리가 만든 비만 신약이 미국에서 대히트를 쳤다고 해요. 미국 성인 비만 인구가 40%가 넘기 때문에 이 비만 시장이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기대가 붙었습니다. 물론 경쟁사도 있긴 합니다. 덴마크의 노보노 디스크가 비슷한 주사를 팔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에서 일라일 릴리 점유율이 60%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이 회사 매출이 올해 40% 가까이 증가하고 내년에도 25%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9번째 기업은요, 곧 상장하게 될 스페이스X입니다. 앞으로는 우주산업 섹터도 AI 섹터처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우주산업 섹터에서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진 스페이스X 말고 혁신적인 우주 기업이 보이진 않아서 스페이스X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주산업 섹터도요, 앞으로 꾸준히 보면 좋을 섹터입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원자재들도 살펴보면 좋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섹터별로 기업들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ETF와 종목들을 어떻게 섞어 담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향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3가지 포트폴리오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왕초보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은 개별주 욕심을 막 내지 마시고 ETF 2개에서 3개로 조금씩 시작을 해보면서 어떻게 시장 흐름이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V55 같은 지수 ETF 50%, 슈드 같은 배당 ETF 30%, 그리고 QQQ 20% 이렇게 분산해놓으면 성장과 안정의 균형이 딱 맞죠. 이건 한마디로 미국 경제 전체의 50%, 배당 튼튼한 기업들의 30%, 요즘 잘 나가는 기술주의 20%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노리면서도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급자 포트폴리오입니다. ETF만 가지고는 좀 심심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개별주를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성이죠. 일단 ETF 비중은 60%를 유지합니다. V55 30%, QQQ 20%, 슈도 10% 정도로 깔아두고 그리고 나머지 40%를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로 채우는 거예요. 대신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개별주는 한 종목에 10% 넘게는 넣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타이밍이 잘못되거나 시기가 안 좋으면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려면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죠. ETF의 비중을 50% 이하로 확 줄이고 나머지를 개별주로 채우는 겁니다. 대신 기억하셔야 될 건 단기간 동안 계좌 잔고의 변동성이 심할 테니까 어느 정도 투자 경험도 있고 현금 흐름도 괜찮고 멘탈도 나쁘지가 않은 사람이 개별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돼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분산 투자 원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6개월에서 1년 걸쳐가지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10%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저는 당장 이번 달에 몇 프로를 벌었고 다음 달에 이게 오를지 내릴지 맞히는 투자보다는 오랫동안 물리더라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당장 물려도 잠이 잘 오고 어차피 오를 거니까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오히려 더 싸게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런 투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당장 버는 것보다 생존에 초점을 두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리 찾아놓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S&P 500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주식을 쉽게 찾는 법이 뭐가 있다고요? 인베스팅닷컴 같은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초보분들도 어렵지 않게 좋은 기업들을 찾거나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버전도 충분히 쓸만한데 유료 버전은요 훨씬 양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사용하는 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우선 주식 스크리너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수가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크리너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터를 적용해야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내 성향과 맞는 기업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가 있고요. 가치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주식이나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익률이 높은 기업 등등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차트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보면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왜 하락을 했는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니까 평소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는 기능인 스크리너 기능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종목 분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천천히 공부도 하면서 S&P 500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investing.com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